나는 부동산 통계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나름 구멍가게지만 뭐 프로테크 이런 거 하는데 자, 네. 부동산 빅데이터하고 전공도 대학원 전공도 부동산 빅데이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KB 자료 가지고 망고베이버를 만들고요. KB 자료를 설명을 막 하고 있었는데 한국 부동산원권은 왜 안 썼냐면 그때 한국감정원이었지. 이게 현실을 너무 반영을 못하는 것 같은 거야. KB는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딱딱딱 분위기가 나오는데 아니 되게 많이 올랐는데 왜 한국 부동산원권은 안 오르지? 그래서 한국 부동산원권을 안 하고 KB 거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김헌동 씨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경실련이었나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경실련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나오기 전에 이제 그 김현미 빵 장관님이 이제 11%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 11% 올랐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국회에서 국회하면서 사람들이 뭔 소리야? 뻥졌지 완전히. 뭔 개소리야? 막 이런 느낌이었잖아. 뻥져가지고. 그런데 김원동 소장님이 긁어줬죠. 무슨 소리냐? 이거 지금 실거래 기준으로 보니까 50% 60% 올랐는데 지금 11%가 말이 되냐? 그래갖고 그분이 약간 그분도 약간 좌쪽 아닙니까? 그렇죠. 팀키를 딱 하면서 라이징 스타로 딱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통계 보는 사람들은 이미 좀 이상하다 생각했고 그때 뒤에 거기가 터진 거지. 그래서 이제 KB 걸로 막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한국 부동산에서 뭐 표본도 늘리고 뭐 개선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다가 조용히 묻히고 넘어갔죠. 그렇죠.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면서 드디어 밝혀진 거잖아요. 3년 동안 102번을 조작했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느낌 이런 거지. 3년 동안 102번 조작했다 그러니까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주간 발표거든요. 3년 동안 52주 곱하기 156번이에요. 56주가 있어요. 156주 중에 102주를 조작한 거잖아요. 3분의 1을 조작한 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문제는 부동산 데이터만 조작한 게 아니고 이게 뭐 소득주도 성장 뭐라 그러냐? 소주 있잖아. 소주성. 소주 아니었어? 소주 이름 아니었어? 하여튼 소득주도 성장 말도 안 되는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를 잘 된다고 하기 위해서 그것도 조작했다며 실업률도 조작하고 이렇게 했다며. 네. 이거는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이거는 중범죄로 선거 조작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중범죄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제 부동산 이야기만 할게요. 저는 부동산 이야기 해보면 이런 거지. 집값이 막 오르고 있어. 근데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아주겠대. 그래서 피자 한 판을 쏜대. 야, 피자 한 판 싸가지고 집값 잡힐 거면 나 100판도 쏘겠다. 그지? 한 판 쏜대. 막.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고. 그리고 이제 맞죠. 저희가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고. 올릴 자신 있다고. 그걸 우리가 못 봤네. 그래서 집값만큼 자신 있다고 계속 강조했잖아. 그리고 실제로도 통계로도 많이 안 오른 것처럼 보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말만 믿고 계속 기다렸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거야. 이상하지. 주변 사람들이 집을 샀는데 1억이 올랐다고 그러고 말도 안 정부에서는 11% 올랐다고 그러는데 이거 아니겠지. 또 아니겠지.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전세 갱신할 때가 돼서 보니까 전세 또 엄청 올랐어요. 네. 아니겠지 하다가 야 진짜 막판 되니까 이제 정말 여기 사방이 다 오르고 집 샀다는 사람들이 다 막 뭐 부자 됐다 그러니까 벼락거지 되는 느낌에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이제 집을 사야겠다. 그치? 막 그래갖고 킥보드 타고 다니면서 킥보드 아니지 따릉이 타고 다니면서 그 집 보고 막 사가지고 수기들이 막 올라왔잖아. 드디어 오늘 눈물의 집을 샀다. 막 영거리지만 힘들었지만 뭐 이러면서 막 샀잖아. 댓글 막 달리고. 그렇지. 아쉽게도 그럴 때가 끝물이잖아.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렇게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이제 막 그 올라가면서 금리 막 올라가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날아간 거지. 그지? 이게 뭐야? 이게 내가 그래서 통계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정부 믿고 끝까지 있다가 마지막에 산 사람들은 또 이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재산 손해본 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 이후에 얼마나 더 조롱을 했어. 이 연끌족들아. 이러면서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맨날 신문에 연끌족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빚을 갚으면서도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 와이프가 사지 말자 그랬는데 내가, 산다고 했다더니 아니면 와이프가 옛날에 사자 그랬을 때 그때 샀으면 이런 일 없을 것. 뭐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그래놓고 자기들을 조롱하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격이 안 오른 것처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있잖아요. 이것도 없애라고 했는데 자꾸 이상한 걸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우 진짜. 이게 조합 설립 당시의 가격이랑 그 다음에 완공되고 난 가격이랑 비교해가지고 시장보다 많이 올랐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보다 많이 오른 거의 기준이 뭐냐면 그 한국부동산원의 시세란 말이지. 근데 실제로는 이 한국부동산원은 이게 막
10억 올랐는데 5억 올랐다 그러는 거잖아. 그러면 근데 시장에서는 15억이 올랐잖아. 그러면 이게 계리가 10억 올랐다 그러면 오른 게 시장 초과 수익률이 5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5억밖에 안 올랐다 그랬으니까 시장 초과 수익률이 10억이 되는 거잖아요. 거지. 그럼 그 10억에 대해서 때리는데 누진세율이야. 그러니까 1억 5천이 넘어가면 50%야. 그러니까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재건축 초과의 그게.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파트 기준이 아니고 주택 가격이에요. 아파트는 더 심하게 주택은 더 안 올라간 걸로 됐으니까 아파트는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안 내도 될 세금을 통계 조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더 많이 내게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소송 준비하는 거예요? 소송 준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돈이 뭐 1, 2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미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국가 통계 조작하는 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중범죄로 다스려야지. 공문서 그렇죠.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뭐. 아니 그걸 또 지시한 사람들은 또 다 지금 수사 중이긴 하지만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6월 지나고 나면 덮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덮어라. 드럼통에 넣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 소식 그거를 의혹을 드럼통. 개파가 달라서 또 그걸 또 이렇게. 그럴 수 있겠네. 경수 형이 힘들잖아. 경수를 형은 좀 힘들잖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드럼통에 넣어버려? 또? 또 이게 우리 또 친문 멸종. 나 여사님께서 봐야겠다. 비명 행사 이런 느낌. 그런 겁니까? 경수 이렇게 하면서. 경수 킹크랩? 킹크랩이야? 그요? 그냥 킹크랩이지. 킹크랩? 뭐 조작이 일상이구만. 그쵸. 킹크랩도 조작 아니었어. 그렇죠. 유죄 판결 난 거잖아. 갔다 왔죠. 갔다 오는데 그것도 이제 뭐 그것도 중범죄인데 여론 조작인데 중범죄인데 그것도 뭐 강복절 특사 뭐 이런 거 아니야? 강복절 특사는 차성 누구야? 걔였잖아 걔. 차승원? 설경구?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이게 강복절 특사 걔는 재미라도 있었지. 그렇죠. 그치. 어이가 없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게 모든 국가의 정책이 그 국가 공식 통계를 가지고 결정하는 건데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나는 너무 화가 났어. 그거 보고. 안 그래도 싫었는데 더 싫어졌어. 나쁜 놈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 국민들은 아웃 오브 안중인 거잖아. 근데 이게 안 밝혀질 줄 알았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한국 부동산원의 그 직원들이 그 증거를 너무 그러니까 증거를 막 남겨놨던 거잖아요. 와, 이게 무리에 또 위에서 찍어내려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들고 일어나라며. 그치? 들고 일어나라며. 들고 일어난 거 아니야. 야. 멋있다. 투사들이 있었네, 그게 또. 한국 부동산원에. 남겨놨던 거지. 그렇지. 올바르지 않은. 하면서도 남겨놓은 거지. 그렇지. 그냥 찝찝하니까 이제, 그리고 자기도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남겨놔야지. 나는 이랬다. 이런 거 남겨놔야지. 그렇죠. 좋은 곳에다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계속 주거의 질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래. 공공이 나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공공은 돈이 없잖아. 그럼 공공에서 나서면 결국에는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세금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세금을 막 세게 올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공공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낼게 이러겠어요?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적자가 나잖아요. 적자가 나면 뭐예요? 채권을 찍잖아요. 채권이 뭐야? 국가가 돈을 빌리는 거잖아. 돈을 빌려가지고. 그러면 그 돈은 누가 갚아요? 우리 애들이 갚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막 맨날 나라 걱정하면서 우리 애들한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공공을 물려줄 거냐 이거지. 그러면 공공으로 인해서 나오는 세금을 우리 애들이 다 갚아야 되는데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든다면서 애들한테 그걸 자꾸 애들한테 자꾸 떠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동의하는 게 말이 되냐고. 당장 달콤한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다 우리한테 돌아온다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길다니까 생각보다 1년만 살고 좋을 게 아닌데 왜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못하지? 난 답답하고. 문제는 그런 것들도 심리를 이용해서 선동해서 자기도 잠깐 정권만 잡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난 너무 짜증이 나. 국회의원은 5명으로 줄이면 안 돼? 그래서 소환하기도 쉽잖아. 뭔 일 하는지 다 보이니까. 소환하기도 쉽잖아. 뭔 일 하는지 다 보이니까. 너무 많으니까 누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국회의원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한 5명은 좀 넘어있고 한 30명 정도 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나? 다 눈에 그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누가 뭔 말하는지 다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 그 세금도 너무 아깝고 여기는 뭐 했다고 자꾸 자기들 세비는 올리고 말이야.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랑 그 국민들의 평균 임금 상승률에 수렴하도록 국회의원 그걸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월급 외에
그 수백 가지의 그 복지 혜택 있잖아. 그걸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들 평균 수준으로 딱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조금 믿어줄게. 뭐 국회의장님도 뭐 이렇게 저기 어디 땅이 있는데 그 옆에 우연히 길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근데 뭐 자나 오나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잖아. 나 짜증나 죽겠다는 거지. 통계 조작이 매우 심각하고 나는 이게 요걸 보면서 또 뭐 어떤 약간 두려움이 있냐면은 그 문재인 시즌2 같은 게 또 민주당이 180석 이상 장악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또 자기들 그게 되면은 자기들이 막 법안 내면 바로 쪽쪽쪽 실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간접법 개정하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저 이러고 있는데 그 얘기하면 임대차 보호법도 그래. 2+2를 하는 게 사실 하고 나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국민들의 생활하고 엄청 관련이 많잖아. 그러면 전문가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공청회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서서히 아니면 일부 해보고 자꾸 수정 보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국민들이 피해가 없고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소위원회 안 하고 그냥 바로 탁 올려가지고 뭐 몇 주 만에 바로 공포해가 실행했잖아. 그리고 소급 적용해버리고. 맞아요. 그리고 구멍이 진짜 뽕뽕 뚫려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다툼이 많았습니까? 판사들도 이따오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맞아요. 국민들이 너무 분열되게 그 법을 바꿔라 이런 판결까지 있었잖아. 판결하면서 판결문에 그런 내용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세입자하고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적으로 만들어 놓고 옛날에 한 지붕 세 가족 봐봐. 그 문간방에 사는 순돌이 아버지랑 주인이랑 얼마나 친하게 지내.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야. 집이 작고 그래도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고 그랬어. 그 앞마당에 평상 있고. 평상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막걸리도 한잔 하고. 그쵸. 그 2층에 미술 선생님도 사시고 얼마나 같이 네 집 내 집 하면 살았잖아. 근데 지금은 완전히 원수지 원수.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지.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 조작하는 것도 보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문재인 시즌2가 되면 가장 두려운 게 국민들의 삶에 진짜 영향이 많은 법들을 또 날치기로 통과시켜가지고 또 지나고 나면 이런 폐해들이 막 속출할 텐데 그러고 나서 다시 정권 잡으면 또 끝이고 입 싹 닫고 그치? 투투투. 그래. 그 당시에 그 임대차법 그 개정 발의하고 통과되기 직전에 전세 올려서 또 박주민. 그 이름은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요? 그쵸. 팩트입니다. 팩트. 그쵸. 예. 서민들을 위하는 변호사라며. 서민들을 위하는 변호사. 서민들이 힘들게 하기 위하여 사는 변호사 이런 건가요? 웃긴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화가 나. 자기들도 좀 그렇지 않을까? 살다가 보면, 이렇게 자기 생각하는 거랑 자기 행동하는 거랑 전혀 다른 걸 보고 자기들 스스로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전혀. 아니야? 인지부조와 이런 거. 전혀 그런 메타인지가 안 됩니다. 메타인지가 안 됩니까? 네. 원래 그 짝은 그럽니다. 알면서도 그런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자기들은 괜찮대요. 자기들은 괜찮대요. 네. 잘 살지 뭐.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 잘 살겠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재건축도 하고. 집은 여러 개 있으면 안 되니까 집은 좋은 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가나 토지 이런 데다 갖다 박아놓고. 흑석동. 코인도 하고. 방배 3익. 방배 3익. 다른 데는 다 안전진단이 통과가 안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만 통과되는데 거기 우연히 또 누가 살고 있고 그죠? 그렇죠. 조국을 위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패스트로 엄청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 신통해, 그지? 신통기는 아닌데 신통하게 빨리 진행이 돼. 참 미안하지. 모르겠어요, 잘.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참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색깔을 좀 이렇게 서로 시시하면서 안 내놓는 것 같아요. 지금 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까 그 내용 봐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공공임대를 많이 늘리겠습니다. 채권을 많이 찍겠습니다. 또 이제 그럼 재원은 어디서 조달하시겠습니까? 또 이제 누가 물어보겠죠. 홍콜라 사이다가 물어보지 않을까? 웃으면서 그러겠지. 또 뭐 이렇게 국토 보유세를 한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 또 해야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공평하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유한 사람만 뭐 이렇게 징벌적으로 중과하지 말고. 그치? 세금을 그러려면은 그런 것도 난 열받는 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세율이 우리나라 그 고소득자의 세율이 높지 않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복지 선진국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제 실제로 지금은 1억 넘어가면 우리나라가 더 많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스웨덴 이야기 하는데 스웨덴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스웨덴은 소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250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세금을 다 내요. 공평하게.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국세청 자료 보면은 37%가 세금을 하나도 안 내거든. 어떻게 안 내지? 소득세를 하나도 안 내. 다 공제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공제가 많잖아요. 그 얼마 이하는 아예 안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제받아서 37%가 세금을 안 낸다는 거지. 근데 그러면 그 많은 나머지 세금 70 몇 프로인가 80 몇 프로를 상위 10%가 다 내고 있다는 거예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이제 거의 징벌적인 수준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거지. 공평하지 않다는 거지.
이게 공정인가? 그러면 실제로는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얻어지는 거 가지고 나은 사람들이 많이 누리고 있는 거지, 사실은. 누리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뭐 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뭔가 저 비리가 있고 더러운 짓을 했을 거고 다 이런 이미지가 있고 해체해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 근데 그게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던 거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했으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부자에 대한 시각이 너무나도 안 좋다는 거지. 그 돈은 돈대로 받아 먹으면서 욕은 욕대로 먹으니까 누가 그 세금을 내려고 하겠어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세금은 막 뜯어가면서 나는 막 부자라고 욕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싶겠어요? 짜증나지. 안 하지. 안 하지. 그치?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그런 거야. 그게 내가 뭐 10만 원, 뭐 100만, 뭐 10만 원씩 해갖고 기부하는 거는 진짜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벌은 거를 나눠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내가 1억을 벌어가지고 3천만 원씩 국가에다 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떤 게 더 나라를 위하는 일인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돈을 벌면 그 사람이 했던 나쁜 짓을 보라는 게 아니라 나쁜 짓도 있지만 나쁜 짓 안 하고 돈 번 사람도 많잖아.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고 존경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부자들에 대한 인식이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갈등을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 만든 주도를 한 거구나. 우리는 분단 국가예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분단 국가예요. 우리의 주적은 어디 아메리카인가요? 어디입니까 주적이 우리나라의 주적? 북한이죠. 북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심리전을 하고 있고 하이브리드전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거야.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그게 말려들고 있는 거야. 서로 이게. 그 약육강식이잖아요. 국제관으로 보면은 힘의 논리가 있는 거지 뭐 법 같은 건 없어 사실. 그렇잖아. 잘 봐봐. 그래서 그걸 막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만 너무 천하태평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 거지. 고등학생도 와가지고 비행기도 찍고 하는데 뭐 잡아갈 그게 없잖아. 관광으로 왔어요. 아버지는 직업은 뭐야? 아버지 뭐 하시노? 공안인데요. 아 그래 알았어 잘 가. 뭐 이런 수준이잖아 지금. 공안인데. 아버지 뭐 하시노? 공안인데요. 네 어디서 베이징 사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뭐 했는데 사진 찍었어요. 저 예쁘잖아요. 막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